시작할게요. 네. 사실 제가 저희 학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그 스스로 이제 문제를 풀고 오답하는 거랑 시험 보기잖아요. 그죠? 시험 보기가 이제 영상이 있길래 이제 잠깐 같이 공유를 하면 좀 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대학에서 경제학이랑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사실 저 내용을 배웠어야 되는데, 저희 나이 때 대학을 다닐 때는 이제 대학 공부를 잘 안 하는 거로 이제 대학 때 배운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체득을 한 거죠. 저는 대충 해서 어릴 때 클 때 매일 시험을 보면서 쌓였던 것 자체가 내가 숙제를 많이 안 해도 수학이나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그 경험에 기초해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시험을 많이 봤더니 애들이 성과가 나오고 동기부여가 되고, 이래서 이제 시험들을 많이 보게 되고 나서 알고 났더니 전공에서도 이게 교수들은 배우는구나 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네. 이제 그 얘기를 드린 거고, 이제 설명을 시작하면,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분당에서는 이제 저는 2012년부터 강의를 했었고, 보통은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내신, 중등, 고등 내신 준비하는 거랑 이제 애들 공부시켜서 이제 고등수학에서 이제 내신 받고 대학 가는 것까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까지 시험 보면 수리논술이랑 인문논술이랑 다 끝나요. 그래서 고3 애들이 저는 옆방 와서 인문논술, 수리논술 다 하고 있으면 참석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마지막까지 하고 있고요. 발표가 이제 12월 15일 날 나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있죠. 아무튼 네, 저랑 닮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프로필 사진이고요. 네, 네. 방학특강 관심이 많으신데 방학특강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희는 아시는 분들도 있곤 하지만 저희는 자기주도 수학을 하는 학원이고요. 강의식 특강을 하기도 뒤에 소개를 드리지만 일단 저희는 자기주도 수학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내용도 저희가 직접 알려주고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채점을 시켜서 오답을 하고 시험을 보고 오답을 하는 학원이고요. 이제 방학특강의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개별 맞춤이랑 주 5일 방학특강이 이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 맞춤이란 거는 뭐 그 아이에 맞게 이제 한다는 건데, 이걸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와 함께 방학 같은 경우는 로드맵이라는, 방학 로드맵이라고 뒤에서 보여주는 로드맵을 같이 지금 세워서 방학 들어가기 전에 1월 달부터 이제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중3 같은 경우는 예비고일 로드맵을 다음 주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제 이게 개별 맞춤은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학 때 공부를 하는데 선행과 심화를 하던, 선행만 빨리 하고 심화를 하던, 이 선행도 애들이 나갈 때 아이마다 예를 들어서 고등수학을 예를 들면 얘는 실력 정석으로 바로 나가도 되는 애가 있고, 정석과 센을 병행할 수 있는 애가 있고, 문제량이 작아서 센만 해야 되는 애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뭐 새로 들어오면 시험 본 테스트를 바탕으로 이제 어머님들과 상의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가르쳐 본 아이들은 이제 애들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빨리 받아들이는 아이인지 아니면 천천히 푸는데 한번 받아들이면 괜찮은지, 거기에 맞춰서 방학기간 계획을 2달치를 이제 겨울방학 같은 경우 세우겠죠. 그래서 이제 주 단위로 이제 한 주 금요일 날 끝날 때 성취된 걸 이제 보고 저희가 체크를 해서 하는데, 한 번 계획 세우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주 하면서 이제 수정이 많이 돼요. 아이랑도 수정을 많이 하고, 수정을 하는 거는 그 개별 맞춤의 의미긴 한데, 갑자기 얘가 필 받아서 동기부여가 돼서 쭉쭉 나가서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드문 일인데, 제가 방학특강을 하면 저희 반에 한 40명 정도, 30명, 5명 정도 있으면 빌 받아서 그 로드맵보다 빨리 나간 애가 한 2~3명 정도 나와요.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그거보다 더디게 나가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한데, 그 수학을 배우다 보면 어떤 단원에 대해서 강약이 있어요. 어느 단원은 되게 힘들어하고 쉬운 것부터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 단원이 있으면, 저희가 로드맵 세울 때도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가르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세우는데, 중간에 아이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획도 수정하고 해서 이제 하는 게 개별 맞춤으로 저희가 이제 방학 특강을 그 강의식 특강 듣는 거랑 별도로 저희가 하는 거가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키워드는 주 5일이죠. 주 5일 방학 특강을 해서 저희 이제 아침 9시부터 학원은 이제 10시까지 열려 있고요.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10시까지 공부를 안 하죠. 옛날엔 한 애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없더라고요. 그죠? 6시 되면 이제 직장인처럼 보통 퇴근을 하는데, 요거랑 이제 9 to 6라고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뒤에 설명드리는데, 저쪽에 있는 9 to 6 강의실을 배정을 해서 아침에 하루 종일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공부하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아요. 초등학생인데 9 to 6 해도 괜찮나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많이 말리긴 해요. 보통은 이제 한 이틀 정도 하면 집에 가서 울거든요. 쉬는 시간에 나가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와도 돼요. 그럼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배가 아프네, 머리가 아픈데 토할 것 같다는 등, 숨이 안 쉬어진다는 등. 숨이 안 쉬어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숨이 안 쉬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숨을 못 쉰다고? 지금? 근데 살아있네요.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되게 좋은 건 이제 저희만 좋죠. 애들은 별로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수학 숙제를 다 하고, 더 빌 받으면 많이도 하고, 정말 많은 양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자체가 설계하기 나름이거든요. 제 로드맵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렇게 해요. 주 5일을 오면, 월수금은 선행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화목은 심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학생에 따라서 쭉 진도를 빨리 빼야 되면, 앞으로 한 2주 반 동안 그럼 진도만 빼자. 예를 들어서 중등 같은 경우가 개념물리랑 센을 나가는데, 1-1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이제 1-1을 넘어서 중등 수학에 안착을 한 아이가 2-1이나 2-1 나가는 거는 사실 좀 빨리 나가면 한 주나 두 주 정도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개념물리쌤. 그러면 2주를 빨리 나가놓고 딴 걸 하자. 라던가 이제 이런 계획들을 그 담임 선생님과 아이에 따라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 쭉 집중해서 선행한 다음에 진학학습을 하기도 하고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월에는 선행학습 집중하고 2월부터는 이제 나가는 중간고사 대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9to6랑 집중학습을 병행하면 성과가 제일 많다는 걸 좀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변화를 하는 게 제일 이제 어머님들이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제가 심리학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심리학에 이제 빅5라고 이제 성격 이론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배운 건 아니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인간은 변하지 않는데 행동은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이 변하는 건 동기부여인데 그 동기부여는 그냥 단순히 너 오늘 잘하자 해서 이건 사실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 아이가 나랑 만나가지고 내가 하라는 거를 힘들지만 했을 때 가서 시험 점수가 달라지고 뭐가 달라지는 거 보일 때 나를 믿는 것처럼 동기부여가 되는 것처럼 이 자체를 하면 본인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고 진도도 많이 하고 내가 남들보다 진도가 늦었었는데 아니 난 심화 문제를 못 풀었었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게 신이 나서 잘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다 변한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이제 학생의 동생이 하나 와 있는데 그 수학하기 싫어해서 어머님이 즐겁게만 다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그 언니가 저한테 한 7년 배웠으니까 이제 그냥 믿고 맡기신 거죠. 전화도 안 하시고 오늘도 안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냥 뭐 알아서 해라, 뭐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그 아이가 이제 수학을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도 처음에는 네가 숙제를 써봐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중등을 끝내고 고등 수학을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 힘들어서 고등 수학 뭐 하이매스도 하고 앞에 뭐 수력 순정도 하고 다시 하고 해서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지난 여름 방학 때 진짜 되게 기쁜 게 여름 방학 딱 시작하기 전에 10시에 엘리베이터 내려가는데 저 이번에 9to6를 하려고요 라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어요. 전화했죠 제가. 무슨 일이냐고. 어머님도 놀랐어요. 갑자기 뭐 친구가 그래서 그랬다는지. 그때 나갈 때 수원을 하이매스랑 해서 스스로 그때 방학 때 짧은 3주 동안 다 끝냈어요. 물론 지금 다 까먹었죠. 다시 쌤을 푸는데 모르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돼서 삘이 받아서 하면 끝내고 의욕이 차고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이 보는 학교인데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달라진다는 거. 실제 그리고 또 다른 학생 같은 경우는 수원을 그렇게 지루하게 했었는데 9to6를 하고 나서는 되게 웃긴 게 공부 습관이 잡히면 그 9to6 때 나갔던 진도만큼 학기 중에 나왔을 때도 계속 풀기도 해요. 잠을 줄여서도. 제가 2명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여름방학 때는 저희 반은 2명이 변했어요. 나머지는 뭐 숙제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드라마티컬하게 변한 거는 뭐 다 같이 변해서 제가 맡으면 모든 아이들이 참 드라마티컬하게 변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 가장 동기가 되는 거는 본인도 알아요. 본인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투자했고 네가 풀어봤고 내 스스로 풀었고 푼 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아져서 시험 점수가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방학 때 좀 힘들겠지만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9to6랑 같이 병행할 때 보상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 나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수학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밥 먹으면 아주 당당하게 놀아요, 집에서. 나는 이제 퇴근했다 이거지. 그럴 때 이제 저는 그래서 여기서 9to6 주중에 열심히 하면 주말에 수학 숙제를 많이 내지 않아요. 그냥 엄마들이 알아서 영어랑 국어를 알아서 시키시겠지. 그건 내 할 바 아니니. 라고 생각하고 해요. 근데 만약에 주중에 되게 열심히 숙제를 안 하거나 도망가거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머리가 아파서 엄마가 오래요. 제가 엄마가 오라는 얘기 별로 안 믿는데 엄마가 오라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카톡 보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믿진 않는데 아무튼 그래서 하면 주말에 숙제를 좀 많이 내고 한 주당 그 목표를 채워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저희가 방학 계획을, 이 방학 로드맵을 미리 세워서, 이 로드맵이란 게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저희는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활자화된 계획을, 그러니까 인간의 되게 심리가, 저희가 법률적인 계약서는 사실은 활자화된 거나 손으로 사인한 거랑 법률적인 효력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이 활자화된 게 아니라 여기다 살짝 요금만 추가해서 이렇게 연필로 써놓고 도장 딱 찍으면 그거 가지고도 사기를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활자화된 걸 보면 굉장히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린 초등학생이랑 중등 저학년은 이 로드맵을 세워서 네가 이번 주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이런 걸 세워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걸 세웠을 때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 80%만 해도 잘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애들이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한다는 거고, 이게 방학이 되게 길어서 모든 과목들을 다 열심히 하려고 많이 세우는데 실제 이제 실행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애들이 다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한테도 얘기한단 말이죠. 기말고사 끝나고 나 방학 때부터 열심히 할 거니까 미리 놀게. 그러고 쭉 놀아요. 그죠? 좀 열심히 해야 되는 하기도 하지만 뭐 얘기하면 뻔하잖아요. 나 다음 주부터 아침 9시에 나가는데 지금 오늘 좀 놀러 갈게. 그래서 뭐 강남도 가고 서현도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딱 와서 9시에 앉으면 그날부터 피곤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 일어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계획 세운 거를 그냥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몰아쳐서 시험 보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평소 때는 직장인처럼 패턴 정해서 매일 할 수 있는, 이게 생각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주중에 딱 그 9시에서 6시까지 5일만 확보해줘서 수학을 시켜주시면 나머지는 주말에 가서 과학도 좀 돌리시고 영국어를 하시면 방학이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울 수도 있어요. 저 예전에 가르쳤던 애 중에서는 9 to 10을 하면서 저한테 주 10회 강의를 들은 여자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애기 언니인데 급해서 이과 간다고 아침에 저한테 수업 2시간 듣고 2시간 하다가 밥 먹고 다른 학원 영어 갔다가 밤에 6시여서 한 10시까지 3주 정도 하니까 갑자기 엄마 차를 타더니 갑자기 눈물이 그냥 쭉 나는데, 엄마가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냥 자기 인생이 너무 서럽고 이게 세상이 너무 어두워 보이고 그렇게 힘들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걸 이겨내고 했을 때 성과가 되게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렇게 로드맵을 세워요 저희가. 지난 여름에 저희 반 아이인데 예를 들면 7월 8월 이게 3주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고등하 자이 고난도랑 이제 자이 고난도 변형을 하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수원 너기출이라고 기출 평가원 문제집 중에서 요거를 주로 해야 돼서 2학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 아이가 옛날에 중학교 때 저랑 고3 수원을 다 푼 아이인데 요거는 이제 좀 문제수가 작은 수능 기출만 들어있는 거라서 복습 겸 하고, 요 메이저 테스트는 요 고등하에 대한 메이저 테스트 복습을 한번 하고 8월부터는 기출모의사를 미리 풀고 나가서 내신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아이고, 그 아이가 이제 계획을 거의 달성을 했고, 더 중요한 건 거기 앞에 계획이 없던 내신 고생이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는 얘가 초과 달성해서 추가적으로 더 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더 한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아이가 그럼 한 주 끝나면 딱딱딱딱 떨어졌냐 이렇게 안 했어요. 이 아이가 7월에 놀고 있어가지고 여기 앞에서 깔짝대다 저한테 겁나 혼나다가 갑자기 8월에 무슨 관련 독서실인가를 들어갔어요. 관련 독서실 가서 핸드폰 뺏기고 아이패드 뺏기고 딱 앉았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수학이나 풀자. 그때부터 이렇게 맹렬히 풀기 시작해가지고 2주 동안 이렇게 다 됐어요. 제가 어머니께 전화했죠. 그 관련 독서실은 고3 때까지 다니는 것도 괜찮겠다. 훌륭한 독서실이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어쨌든 이 토대가 다음에 내신을 보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보통 선행학습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이 방학 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외고나 국제고 같이 기숙사 같이 이렇게 나중에 학교에 가면 도대체 뭐 하는지 연락도 안 되는 애들은 이때 방학 때 안 시켜놓으면 수학 점수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9 to 6는 저희가 신청자 중 선발해서 9호 학생 중에서 사진 붙여놨는데 여기거든요. 여기 말고 저쪽에 있는 여기, 이게 지금 사진이 이런데 요 책상이 이거보다 훨씬 커요.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애들 또 공부는 안 해도 이렇게 뭔가 놓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책 놓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좌석 하나를 아예 줘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좌석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침에 수업 시간에 수업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뭐 영어학원 갔다 그러면 미리 얘기하면 갔다 오게끔 해서 아예 이 좌석을 하나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서실 같이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여기 아침에 와서 자기들이 뭐 할지를 써놓고 이제 그 학습 뭐 한 거에 대해서 상중하 평가를 해요. 근데 이게 요새는 이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 총괄팀장님께서 이제 사인하고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되게 웃긴 게, 그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여담인데 그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동양인, 특히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척도 검사를 해가지고 상중하를 하고 1, 2, 3, 4, 5를 하면
보통 중간에 몰리는 경향이 있대요. 한국인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저에 대한 총괄, 뭐 예를 들면 내가 저를 잘생겼다 못생겼다로 1, 2, 3, 4, 5를 하면 뭐 1로 가든지 5로 가든지 몰리지 않고 그래도 좀 정이 있어가지고 2나 4 못생겼다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서양 애들은 딱 지금 넌 못생겼어 딱 이렇게 찍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이걸 보는데 애들은 자기가 공부한 거를 다 상으로 찍어요. 대부분. 내 사인하면서 놀랐어. 네 이거 다 했다고? 아, 자기는 오늘 훌륭하게 말을 마쳤다고. 이게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요새는 그래서 제가 이게 세대 차인가 요즘 아이들은 서양식으로 크고 있나?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해서 애들이 거의 대부분 상을 찍는데 이 아이는 좀 특이하게 자기가 안 한 걸 솔직하게 썼는데 별로 솔직하게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보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다 아니다를 보거든요. 그런 거에 해서 어쨌든 공부를 해나가는 게 힘들고 사실 그날 하루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해서 쌓아가서 한 주 쉬고 하는 거를 8주 9주를 보내고 나면 어쨌든 많은 양이 끝나 있고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강의식 특강이 있어요. 강의식 특강이 저희가 이제 뭐 매번 개설되는 게 다른데 요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좀 강조 드렸잖아요. 공통 과목 수원스투에 이제 모의고사 프리 특강을 이제 김찬혁 부원장이 주 1회로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원스투를 정석센을 한번 보고 복습 정도 한 학생들.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를 좀 접해보고 싶은 학생들이 들으면 좋아요. 표정을 보니 우리 애들은 해당 사항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강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 보고 들어가서 이제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 같은 걸 해설 강의를 해서 실제 가장 중요하다는 수원스투. 이게 수능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분당의 일반 지역 그 고2 내신에는 이 평가원 수능 기출이 다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그 고등 수학 그 공부할 때는 제가 책을 뭐 이렇게 전국연합 기출이나 고난도나 뭐 내신 고정이 뭐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설명해야 하는 고등 수학 시험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면 중간 기말서부터 다 제 책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고2가 넘어가는 책을 넘어가면 고3 기출을 풀어야 돼요. 같이. 어느 학교를 가든지. 심지어 뭐 우리가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학교라고 얘기를 하면 카메라 찍히니까 안 되겠지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학교 있잖아요. 내신이 되게 쉽고 애들이 공부 안 한다는 그 학교를 가도 이 평가원이랑 수능 기출을 다 풀고 가야 돼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집이 양이 많은 거는 마더텅 아니면 자이스토리인데 아까 이제 제가 봤던 너겟츠 같은 건 좀 다이어트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중에서 좀 뽑아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니까 들으실 수 있으면 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기 이제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정민철 선생님이 요거는 그런 거예요. 고등수학 상하를 한 번 정도 보고 했는데 많이 까먹은 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많이 까먹었거나 좀 남아있는 대상으로 아직 심화는 안 풀어봤거나 좀 까먹는 학생 대상으로 이 자유스토리라는 문제집을 하면 여기는 쉬운 문제부터 좀 어려운 이제 킬러 그 학교 나오는 문제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 상하까지 한번 학습한 학생 대상으로 지금 현재 고등 분당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죠. 이 자유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전국연합 기출 있는 거를 모아놓은 문제집이에요. 문제들. 역대 전국연합 기출을 모아놓은 문제들을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는 그러니까 뭐 영재학과를 간다 그러면 실력 정석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 실력 정석 안 했어도 사실은 센 정도를 하고 나면 이 자유스토리 강의를 들어서 자유스토리를 푸는 게 더 답일 수 있어요. 내신이.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실력 정석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죠. 전 지금 실력 정석 특강을 어제도 했어요. 그죠? 하는 사람이 전데 저는 실력 정석 특강은 중등 저학년이 하면 되고 중등 고학년부터 갈 때는 저거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실력 정석을 어릴 때 선행을 할 때는 참 좋은 책이에요. 실력 정석이 오픈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나눠서 푸는 거에 특가는 킬러 푸는 문제 실력 정석 광고라고 있구나. 아무튼 한데 이게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런 강의가 방학 때 열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이걸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학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쓰셔도 아마 저희 학원 소개집에 다 있는 걸 거예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마 좀 더 어려운 심화 특강이에요. 이거는 딱 내년도 아마 중간고사 대비하는 학생들 들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중간고사 대비해서 아마 심화 자체 교재라고 하면 여기도 아마 분당 지역에서 어렵게 나왔던 문제들 위주, 뭐 아마 전국연합 기출도 있고, EBS 고난도도 있고, 내신 고쟁이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를 아마 추려서 강의를 하실 것 같은데, 아까 그거는 고등수학 상하를 하고 자유스토리를 전반적으로 한번 하는 강의라면, 요거는 내년도 중간고사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서 심화 문제를 딱 상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강의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중3인데 내가 아직 심화 문제를 뭐 많이 못 접해
봤다던가 아니면 이 기회에 방학특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싶다던가 하면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저희는 테스트 한 다음에 과제 하는 거랑 확인해서 들어가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네. 이게 항상 복습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일단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겨울방학이 어떤 그 클래스별로 난이도별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 수학인데, 이 자기주도 수학이 저는 이래서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랑 관계된 건데, 메타인지라고 하면 이제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아까 저 영상에서도 봤듯이 인출 연습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장기 기억에도 도움되고 하는 게 이 불편한 학습인 거예요. 불편한 학습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이 싫어하는 거. 애들이 싫어하는 거를 웃으면서 시킬 수 있어야 좋은 강사라고 생각해요. 오늘 시험 봐.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죠? 제가 하루에 애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오면 숙제 검사하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시험 봐. 또 오답하고 다시 풀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행위.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하게 하려는 그 행위에 역행해서 불편하게 시키는 게 사실은 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험을 보는 거 얼마나 싫어해요. 그죠? 채점하는 것도 싫어하고 채점에서 오답하는 것도 싫어하죠. 근데 그 시험을 보는 아까 인출 행위가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노트에다 저희는 다 푼단 말이죠. 그 노트에다 푸는 게 오래 걸리고 힘들고 하지만 결국은 그거를 오래 그렇게 자기 스스로 안 풀면 시험장 가서 풀 수 없어요. 그거는 진짜 명백해요. 저희는 그 강의식 학원에서 오셨던 분들이 저희 학원에서 계속 강의하다 보면 나중에 판사식 강의를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 특강을 되게 풍성하게 강의를 깔고 싶어도 안 하신대요. 왜냐면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애들이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어봐요. 어차피 나중에 못 푼다고.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푸는 거를 하는 그 불편한 공부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점수에 연결되는 공부다. 그러면 그거를 검증하는 테스트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스스로 풀고 테스트를 객관적인 검증하는 시간 안에서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틀렸으면 다시 그거를 풀기 위한 공부를 하고 그런 절차가 반복되는 게 자기주도 수학, 특히 저희 메이저 수학학원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불편한 자기주도 학습이랑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건 테스트죠. 제가 영상 찾은 이유도 테스트고 저도 어릴 때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5년 동안 매일 시험을 봤어요. 대치동에서. 그냥 테스트를 보면서 수학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테스트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의 장점 여러 가지가 객관적인 검증도 가능하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의 문제집은 다 풀다 보면 위에 유형별로 다 써 있어요. 그죠? 그럼 애들이 이걸 안 보고 풀 것 같죠? 이걸 뭐 포스트잇으로 가려놓으면 안 보고 풀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자신의 아이를 너무 믿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럼 그걸 막을 방법이 있느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보면 어쨌든 그거를 다 없앤 상태에서 단원을 다 섞어놓은 걸 시험을 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애들이 실제적으로 진짜 문제를 접했을 때 푸는 힘을 기른다고 생각해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아주 텐션 높은 내신 시험이나 수능을 안 보고 잦은 시험을 보는 것이 시험 자체에 적응이 되게 도움되잖아요. 이게 이제 복습 시험이든 아니면 딱 그 기출 시험에 맞게 시험을 보던 그 시험을 보는 행위가 어쨌든 장기 기억에 넘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인출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면 내가 낙생 시험 봤는데 2개 틀렸으면 할만하네. 이런 애들 별로 드물어요, 그죠? 우리 애가 낙생 시험을 보는데 2개 틀렸네.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는 일단 아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되게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죠. 아, 나 해볼만 하네. 아니면 처음에 안 됐을 때 해볼만 하면 어떻게 하려면 되냐 해서 하고 나서 됐을 때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테스트를 좀 보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테스트를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진도가 너무 급하거나 하는 경우는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랑 얘기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한 다음에는 나중에는 결국은 테스트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뒤 얘기를 그냥 해버렸죠. 네. 이 실수를 하면 어쨌든 그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실수도 큰 시험에 실수할수록 많이 기억을 하죠. 혹시 여기서 옛날에 수능이나 학력고사 봤는데 본인이 진짜 큰 실수를 했으면 아직도 기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실수였던 거, 그죠? 네, 제가 이제 대학 갈 때 영어 듣기 평가를 5개 틀렸던 인간인데, 네. 영어 듣기 평가를 다 맞았으면 점수가 아주 높았을 거예요. 하나를 못 들으니까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변명을 하는데, 아무튼, 그때 첫 번째 틀렸던 지문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인생의 원수 같던, 뭐 대학은 갔어요, 그래도. 대학은 갔으니 괜찮은데, 그런 딱 각인이 되죠. 자기가 실수를 했을 때. 테스트를 내가 되게 억울하게 틀렸을 때 기억을 더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인출을 하는 행위가 거꾸로 꺼내는 거죠. 제가 그 공부법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얘기하는 건데, 물 흐르듯이 공부하는 것보다 중간에 딱 끊고 다른 과목으로 스위칭을 했을 때 내가 다시 그 과목에 적응하려고 뇌를 꺼내는 행위 인출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공부가 더 잘 되는 공부예요. 애들은 싫어해요. 애들은 얘기해요. 너 아까 국어하고 지금 수학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 오늘은 국어가 잘 되는 날이야. 그렇죠. 하다 보면 흐름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끊을 수 있어서 끊어야 사실은 더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불편한 거를 어쨌든 설득을 시켜서 시키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를 좀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억이 저희가 이래요. 다 기억하는 것 같지만. 지금 저의 얘기를 이렇게 막 듣고 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이제 집에 가서 아이랑 샌드위치 먹고 잠자고 일어나면 아까 상품권 초점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영상이랑. 스타벅스 샌드위치가 뭐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책을 읽고 나서 보통 기록을 해서 남긴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기억을 늘리기 위해선 복습이죠. 그러니까 복습이 시간대. 아까 그 영상에 사실 시간 간격이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너무 길어져서 잘 끊었는데, 그러니까 복습의 시간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그날 당일날 배운 거를 테스트를 통하던 복습을 해줬을 때 장기 기억 전환되는 게 훨씬 효과가 높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라서, 그에 맞춰서 복습 시험을 하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의미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반 애들 중에서 오랫동안 저랑 좀 한 애들은 공부를 잘하든 안 하든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메이저 테스트를 봤는데 함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많이 틀렸어요,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함수를 너무 못 봤는데 쌤 함수를 제가 다시 풀어올게요. 대신에 이 점수는 엄마한테 보내지 말아주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기뻐요,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는 보내지 않고 전화를 하죠. 내가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쌤 함수를 다시 합니다. 아이랑도 약속이 중요하고, 엄마랑도 약속이 중요하죠. 참 제가 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그거 복습을 하고 보면 다시 잘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게 자기주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고등시험을 준비를 시켜서 1년치 시험을 잘 받으면 얘가 2등급이든 1등급이든 3등급이 나왔던 아이든 저랑 호흡이 잘 맞았던 아이들은 2학년 때 가면 그 시험 공부하기 전에 와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와서 이번에 여기서 낸다 그랬고 이거 어려운데 그거 난다 그랬으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나한테 서술형 해줄 테니까 첨삭을 해주시고 자기 기출문제 몇 개 풀겠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 맞춰가지고 하기도 해요. 그게 저는 자기주도 학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내가 시험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아이가 틀린 얘기를 하면 그건 지적 안 하면 저는 강사가 아니죠, 그죠? 이번 시험은 그냥 대충 보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그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기출 시험은 딱 시험장 가서 처음 보기로 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믿을 수는 없는데 제가 시킨 걸 가지고 받아들여서 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져서 시험 보는 연습을 한다. 그거는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되기를 이제 기원하는 거죠. 한 번 더 할까요? 네, 몇 개 남았나요? 일단 여기서 세 분을 먼저 할게요.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노안이 와서, 임서현 학생 어머님인가요? 네. 앞부분에서. 전화번호 끝자리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박수 좀 쳐. 네. 안 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원래 이거 확률이 낮은 거예요. 네. 축구 지는 바람에 그 경우의 수가 복잡해져서 또 수학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정찬영 학생 어머니, 네. 네. 놀라신 것 같네요. 네. 전화번호 끝자리가,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추첨할게요. 마지막에 가서 이제 좀 비싼 거 추첨 2번 하고, 네. 네. 이거 2개 뽑았는데, 운명이란, 안 펼쳐지네. 네. 이선우 학생 어머님 계신가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선우 학생 어머님 계신가요? 이선우. 이신우? 이선우? 없나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걸 둘 거 그랬네요. 신지윤 학생 어머님 어딘데? 네. 네. 요즘 뭐
전화번호 확인 안 한 건 아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 건 네. 네. 저희 이제 뭐 재원생분들 아시지만 시스템을 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시스템을 설명드릴게요. 이 빡세다는 게 되게 애매해요. 뭐 그럼 제가 강압적으로 뭐 애들을 패고 여기서 가둬놓고 시키냐? 빡센 거의 정의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겠다고 하는 걸 실제 하는 거. 이게 진짜 되게 빡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 일어나서 뭐 나 하루에 2시간씩 수학 공부를 해야지. 매일. 이거를 만약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매일 지키잖아요. 이게 진짜 빡센 거거든요. 빡센 건 그런 거라 생각해요. 제가 지치지 않고 그 9 to 6라도 오는 애들을 똑같이 그 시간에 왔을 때 숙제 검사 언제나 하고 언제나 시키는 거. 그래서 언제나 공부를 하게끔 하는 거.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와가지고 뭐 매번 똑같은 거 검사하고 똑같은 거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중간 당연히 또 시험도 오고 이제 힘든 일이 있는데 그 빡세다는 것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기는 애들이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 애들이 저희 하고 나서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앉아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다른 초등학교 학원처럼 애들끼리 뭐 앞에서 얘기하면 듣고 선생님 얘기하면 웃고 뭐 과자도 먹고 이제 이런 학원이 아니라 왔더니 옆에서 다 풀고 있고 나도 풀어야 될 것 같고 딴짓하면 뭐라 하고 테스트 보러 갔더니 테스트 보라 그러고 핸드폰도 뺐고 쉬는 시간 뭐 동치기 전에 문도 잠궈놓고 이런 게 빡센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스스로 안 되는 아직 학생들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어쨌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뭐 시스템의 그 디테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와서 이제 어쨌든 스스로 풀고 아까 보셨던 말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배운 거를 채점하고 오답하고 테스트 본거 오답하고 이제 이거를 실제 실행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빡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설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개별 맞춤 교육을 하고 있어요. 무학년 개별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이 진도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생각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진도를 그럼 내용 설명을 잘 못 듣는 게 아니냐라고 드리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강의식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해봤고 지금도 특강도 하는데 실제 고등수학 같은 경우도 정석 한 단원을 내용 설명을 하면 챕터가 서챕터 3개면 한 챕터 설명하는데 강의식에서도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저희 반에 다른 선생님들은 실제로 이제 애들 읽으라고 해서 그 5분 정도 설명해주고 풀라고 하고 돌아오면 모르면 다시 설명해주고 물어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저희가 이제 5분짜리 짤강으로 찍어놓은 강의가 있는데 그거를 필기하게끔 보게 한 다음에 오면 다시 설명을 해주거든요. 내용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착각을 했어요. 완전 무결한 수학적인 설명을 딱 해서 얘한테 알려주면 딱 얘가 그 인수분해부터 2차 함수, 2차 문제식이 딱 관통하는 걸 이해하겠지. 그런 학생은 없더라고요. 저도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게 인수분해랑 2차 문제, 2차 함수가 해석 그 그래프에 이어지는 거를 깨닫는데 최소한 실력 분석 한 30번 할 때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용 설명을 하고 문제 풀고 다시 또 필요하면 하고 거기 어려운 것도 풀고 하는 그런 나상현적인 관계에서 본인이 개념을 확립해 가는 게 더 중요하지 한 번에 완전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저희는 이제 내용 설명을 하고 스스로 풀어보고 만약에 이제 그 아이에 맞춘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저는 보통은 이제 내용 설명해 준 문제를 풀어라 해서 풀리는데 이 아이는 어떠면 개념 원리랑 뭐 정석의 기본 문제는 풀어줘야 되는 아이면 그건 나눠서 대표 유형을 하나씩 풀어주고 풀어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아이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가 이제 저희 이제 자기주도 수학이고요. 숙제 검사는 이 철저함이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빼먹지 않고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고 있는 척만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안 보는 게 제일 문제예요. 심장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심리학 공부도 안 해놓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도박은 잘 빠진 것처럼 보상은 랜덤하게, 벌은 항상. 이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항상. 도박에 빠진 이유는 보상이 랜덤하게 나온 거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훅 빠지는데, 퍼니시먼트죠. 그러니까 벌을 줄 때는 매번 줘야 돼요. 벌을 랜덤하게 주면, 이번에 안 받았지 않을까? 그러고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지치지 않고 숙제검사를 매번 봐야 돼요. 보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제가 보는 척이라고 하고, 그냥 말로만 안 했어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했다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해줘요.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그 숙제 검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테스트 많이 보겠죠. 오답 복습을 이제 시키는 걸 제일 중요하게 하고요. 뒤에서 이제 메이터 테스트 때 말씀드리지만 단순 오답 복습보단 전체 복습이 더 논문적으로도 더 좋다는 것도 증명이 돼 있어서 뭐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복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하나씩 보면 수업 시간에는 이제 2시간 보통 수업을 하고요. 뭐 저는 3시간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오면은 애들이
보통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서 들어오면 숙제한 거 이제 보통 오답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채점 안 해와서 채점하고 오답을 해요. 숙제하느라 허겁허겁 하니까 이제 채점 오답을 하는데 저한테 한 4년 배운 애도 제가 들어오면 숙제했어, 채점하고 오답했어, 뭐 채점하고 오답해가 제 보통 그냥 멘트인데 제가 지난 2012년부터 이 학원 수업할 때 첫 멘트가 숙제해서 채점하고 오답해가 첫 멘트인데 이 얘기를 제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4년을 배운 애도 안 해요. 풀고 있어요. 채점하고 오답은 안 했는데요. 왜 안 했어? 하라는 얘기가 없어서요. 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 항상. 그래서 숙제 검사하고 오답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갈 때 있는 개념 설명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풀라 그러고, 모르는 거 알려주고. 그게 저희 이제 수업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푸는 거랑 오답하는 거랑 숙제를 많이 해야 돼요.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많이 풀어오는 숙제를 빡세게 많이 하는 학생이 진도도 많이 나오고, 이게 빨리 돌아야 기억도 많이 가거든요. 나는 천천히 다 하고 갈까? 천천히 가면 가는 동안 앞에 거 다 까먹어요. 진짜로. 이게 빨리 돌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문자 나가요. 그러니까 뭐 몇 시에 출석했고, 수업 뭐 했고, 숙제는 뭐고, 뭐 하면은 뭐 테스트가 여기 5개 틀렸고 5개 틀렸고. 이게 그 기출문제랑 뭐 메이저 테스트 점수가 계속 나가고요. 이 점수가 평소랑 다르면 저는 이제 어머님들 전화나 카톡을 받죠, 보통. 오늘은 무슨 일인지요. 새벽 1~2시에도 카톡이 많이 와요. 너무너무 고민하다 늦은 시간인 줄 알지만 고민이 됐어. 그냥 저녁 때 보내주시지.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2시에 카톡을 받았어요. 일요일에서 너무 고민돼 장문에. 그래서 저 그날 아침에 새벽에 나갈 일이 있어서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4시 반에 답장을 했어요. 답이 와요. 제가 더 놀랐어요. 저 답을 했어요. 계속 답이 오시더라고요.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런 이제 답을 나누면서 아이를 어쨌든 시험 보고 나면 이 시험이 이제 어머님들이 초미의 관심사죠. 얘는 왜 이럴까? 얘는 이걸 모르는 게 하나다니까. 이게 그럴 수 있는데 15개 중에서 6. 이게 뭔가 이상하죠. 하나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제 어떤 단어는 그럴 수 있거든요. 활용 같은 게 어렵게 나오면 그럴 수 있는데 6 하면 이제 와, 우리 애가 그 뉴스에서 나오는 스포자가 여기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론, 항상 이게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시면 되고, 이게 제가 옛날에, 아유, 이건 언제 쓴 거야? 한 8년 전에 쓴 것 같은데, 글씨가, 요거보다는 요새 좀 나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인해서 한다는 거고, 이게 좀 글씨를 여기 노트에 잘 안 쓴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식 쓰고, 오답은 여기다 해가지고, 오답 관리를 오른쪽에서 시키고, 숙제 검사를 하면 제가 사인을 하고, 이렇게 시킨다는 거. 네. 노트를 이제 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이게, 이 장면이 한 10년 전이라, 지금 저 얼굴보다는 제가 지금 난 것 같아서 어제 좀 다시 찍으려고 계속해서 사진 좀 다시 찍어주세요 수업하다가 까먹었어요. 제가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다음번에 꼭 바꿔봐야 됩니다. 제 교실이고요. 수업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푸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다 성인이 됐네요. 군대 갔어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이게 그 아이들이랑 되게 사실은 이제 가깝죠. 개별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기 때문에, 뭐 도망다니면서 공부를 안 하는 아이인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오답이 계산이 많이 틀리는 건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속 머리를 짜내서 뭐 그동안 경험도 있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도 얘기하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죠. 뭐, 좀 실망스럽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뭐 답답한 경우도 있지만, 그냥 항상 그렇다시피, 뭐, 어쩌면 저랑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아이가 지금은 공부를 너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거든요, 정말. 뭐, 카페에서 만나보기도 하고, 뭐, 제가 별의별 수를 다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는 굉장히 밀접돼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지 파악을 되게 많이 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고 대학을 가고 자기 꿈을 이루는데 하는 거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쵸? 거기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서 수준별 교재랑 과제 부여가 가능해서, 이 수준별 교재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얘는 어느 수준의 교재를 해야 된다가 중요한 거, 그거보다도 이 단원에서 얘가 이걸 못하면 어느 거를 하고 와야 얘가 할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원방. 근데 원방보다 더 웃긴 거 맞아요. 어머님들 보면 이제 가서 애들도 그렇고 다 고등상의 원방 동해 방정식 어렵다 그러는데 실제 애들은 하 부분을 더 못해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수열조합.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거기는 어디를 하고 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고 애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한 선생님들이 다 계시니까 아마 괜찮지 않을까. 이 스스로 생각을 하면 문제를 푼다. 스스로 생각을 한 후는 시험 볼 때만 하고요. 숙제할 때 이렇게 하긴 좀 드물고 어쨌든 요거 생각을 하나 지우고 스스로 문제를 푼다죠. 생각을 하는 시험 볼 때만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까 숙제를 할 때도 자기가 스스로 정말 생각을 하며 푸는 학생은 좀 드문 편이고요. 숙제하기 급급하죠. 숙제 평가가 C가 날아가면 엄마한테 그날 핸드폰, 요새는 때리진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뭐래서 애들을 때렸는데 숙제 평가 C가 가면 요새는 왜 C를 받는데 이렇게 네가 발광을 하고 C를 받으면 안 된다고 나한테 목을 매냐고 알아봤더니 C를 받으면 엄마가 때리거나 뭐라진 않은데 그냥 핸드폰을 뺐는데요. 그게 이제 목숨과도 소중한 거라서 그래서 숙제하기 급급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한다기보다도 스스로 풀게 하고 생각은 시험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습관은 저희가 애들이 계속 문제 푸는 거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세도 되게 교정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이제 점점 꼰대가 되는 나이라 저희 반 같은 요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벽에 다 띄어가지고 벽에 기대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턱 개거나 그러면 다 못하게 해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를 태연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나중에 제 애가 얼마나 저를 싫어할지 생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테스트는 전 이 사람이 얘기한 거를 이제 경제학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경제학 경영학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인데 측정을 해야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해서 점수를 계속 점수화시켜서 그러니까 저는 실력 정석 2번을 했어요. 3번을 했어요. 저는 이제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점수로 나는 대진고 시험을 봤는데 몇 개를 틀렸어. 더 신뢰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어머님들도 저희 학원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모든 우리 아이의 성취도는 객관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수학이든 과학이든 국어든. 여기 애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이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핑계예요. 그러면 환경을 바꿔서라도 다시 다른 시험을 보더라도 여러 번 테스트를 해서 평균으로라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필지기면 100점. 자기가 페이스 직면을 해야 돼요. 아이들은 그 직면을 하기 싫어해요. 엄마한테도 얘기해요. 나 지금 까먹었으니까 좀 더 공부하고 시험 볼게. 아니, 그날 봐야 돼. 그날 보고 깨지고 다시 하는 게 나아요. 그걸 싫어하는 거를 어머님들이 시키면 싸우죠.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걸 보통 저희들이 합니다. 욕을 먹으면서. 저를 면전에서 욕을 하진 않지만 속으로 엄청 욕을 하겠죠. 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네. 테스트는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는 안에 거기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복습 테스트예요. 복습 테스트인데 요거는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게 되게 웃겨요. 센을 풀고 와서 센에 있는 문제예요. 숫자도 하나 안 바꾸고. 근데 아까 나온다니까요. 6개, 15개 중에. 그렇게 수학이란 과목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되면 다시 복습을 다시 풀고 다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쨌든 점수가 이 메이저 테스트라고 하는 게 딱 센에 대한 건데 그런 얘기 들어가죠. 어느 학원을 가도 얘기하면 센 정도를 쭉 많이 푸시면 제대로 풀 줄 알면 수학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틀린 얘기기도 하고 맞는 얘기도 한데 그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 번 그게 네. 반에서 이런 일이 나왔으면 저는 핸드폰을 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될 때까지 이거 복습을 시켜서 어쨌든 센 정도를 성취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을 중등이든 고등이든 기준선을 센 B 정도로 잡으시고 센 B 정도가 90% 정도 된다? 그럼 그 다음번에 심화하는 거는 그 뒤로 하는 거는 학교랑 그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기준선을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의 기준선으로 저희는 이걸 테스트로 만들어서 점수화시켜서 이제 매번 시험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돼요. 어떤 아이는 와서 이게 너무 쉬워서 하면 이거 안 보고 전 기출로 바로 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그 학생에서 맞춰서 하는 거니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거 시험 본 거 오답은 이렇게 해가지고 매 주말 토요일에 스캔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요 방이죠. 코로나 전에. 이 방이고요. 이 테스트실에서 애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테스트실은 지금은 좀 많이 지워졌는데 오늘 다시 붙일 것 같은데 좌석 지정돼 있어서요. 15분마다 조교가 일어나서 좌석 있는지 확인해서요. 없으면 학원에 네이트원에 올려서 담임선생님이라서 찾아요. 만약 도망갔으면 이제 CCTV 돌려 다 찾거든요. 요새는 도망간 애들이 없는데
옛날에 이제 여기 밑에 교회나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 하다 보면 와이파이 잡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모여 있어요. 교회 밑에라던가 무료 와이파이 모이는 데 가 있으면 애들이 모여서 놀고 있죠. 이제 대부분 잡혀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새는 도망가는 애들, 요새 애들이 좀 착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도망가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잡아오고 밑에 매니아 PC방 가서 잡아오고 밑에 지하실에 있는 소화기를 터트리질 않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지성자석제로 시범마다에서 관리하고 첨삭 선생님이 상주해서 모르는 거 풀어주고 만약 거기서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담임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 관리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자세히 거기 써 있는 거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말씀드리고 저희는 모든 수학 문제를 노트에 푼다는 거고요. 시험 대비하는 워크북만 워크북 문제 풀고 테스트를 볼 때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시험제 풀지만 나머지는 테스트도 다 이제 메이저 테스트는 답안지에 푸는구나. 테스트는 그냥 시험지에 풀고요. 보통 일반적인 모든 문제는 노트에 푼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도형 다 그리게 해요. 도형 그리게 하는 이유는 중등 때 도형 안 그리면 고등의 도형 문제는 그림 안 그리고 말로 나오는 거 형상화 못 시켜요. 그래서 이 문제 있는데 그냥 풀면 되는데 이 시간 오래 걸리는데 왜 시켜라고 얘기를 하면 어머니 그 얘기를 하면 돼요. 고등의 도형은 그림이 안 나오고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문제로 주어있는데 너 여기서 연습 안 하면 못 그려. 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한 그대로. 그럼 할 말이 없을. 그래서 애들은 엄마한테는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 땐 도형 그리고 하고 이 노트 쓸 때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수학 노트 쓸 때 있잖아요. 7이랑 1이랑 이제 그런 건 다 아시니까 이 숫자당 거리를 띄어 쓰는 걸 좀 많이 보세요. 이거를 붙여 쓰는 애들이 계산 실수 제일 많이 해요. 글자 장평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붙어있는 애들이 실수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띄엄띄엄. 글씨 못 쓰는 거 상관없어요. 또박또박 띄엄띄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은. 그래서 실수를 안 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트 쓰고 옆에는 오답 하면 오답 채점해서 이제 저희가 노트 검사도 한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백 중요하고 저는 이제 지우개 쓰는 거 되게 중요시 하는데 지우개 안 쓰는 애도 있어요. 난 도대체 얘기해요. 니네 엄마가 지우개는 안 사주니? 그러면 안 사준대요. 황당하죠? 그래, 그럼 니네 엄마가 그럼 핸드폰 사주는데 지우개는 안 사준다고? 제 방에 그래서 50원짜리 지우개짜리 이렇게 세트로 있는 걸 제가 200개 샀거든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다 떨어지면 난 학원문 닫는다고. 50개 정도 남았어요. 매일 지우개가 몇 개씩 없어져요. 오늘. 안 가져오면 그냥 훔쳐가요, 애들이. 아무튼 그 지우개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찍찍 긋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많이 틀려요. 그래서 지우개 쓰는 거. 그걸 꼭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노트 잘 쓰라고 이런 콘테스트 하는데요. 받는 애가 다 받아가요. 학원에 제일 잘 쓰는 애 있잖아요. 글씨 엄마가 생각해도 잘 쓰는 애. 제가 우리 학원을 다니면 걔가 1년 내내 얘가 1등이에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글씨를 잘 쓰고 노트를 잘 쓰는데. 그런 테스트가 있다는 거고요. 집에서 숙제 하는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거기 그 뒤에 저희 학원 안내문에 다 있는 거니까 숙제 내서 풀리는 거랑 이제 좀 여기는 얘기를 잘 드린 것 같고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중등에 중등학생들 대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2018년도 때 저희가 만든 건데 2018년도 분당 지역 10개 학교 1년치 기출 문제예요. 중간기말, 중간기말. 그러니까 중등부터 이걸 하나씩 풀리시면 아이들이 고등 상하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를 제일 알기 좋아요. 2019년, 20년으로 업그레이드 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 문제가 나쁘지 않아서 일단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안 하시더라도 어쨌든 그 분당 지역에 본인이 관련 학교나 아니면 낮은 학교나 기출을 하나씩 봐가면서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보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필요하면 복습도 시키고 안 되면은 다시 재시험도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시험 보는 습관을 계속 들여가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 학교, 이거 동기부여도 되게 많이 돼요. 본인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했던 학교 점수가 안 나오면 놀라죠, 그죠?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이름 거론했더니 자꾸 전화 와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 그런 학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제 밴드에도 글 써놨는데 예비 고1들은 12월, 1월, 2월에서 이렇게 저희 방학 로드맵처럼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간고사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착시키는 거. 그래서 걔네들은 이런 예비 고1 로드맵을 똑같이 이렇게 로드맵을 시키는 거랑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제 저희 제작해서 나갔어요. 이거는 딱 중간고사 시험 문제만 있는 거예요. 예비 고1이 딱 내년에 볼 4월 달에 볼 중간고사 시험 문제 분당 거 18개, 강남 거 20개 해서 38회를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깃집이랑 이 도전백을 퐁당퐁당으로 한 번씩 봐요. 그 전에 보던 거였으니까. 근데 뭐 지금 급하면 이것만 보는 건데 보고 시험 보고 얼마큼 나오는지 하고 얼마나 복습해야 되는지 하고 다시 보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첫 중간고사 대비를 이걸로 어쨌든 얼마나 해야 될지 시험 보는 적응력도 시키는 거를 이제 예비 고1이죠. 지금 중3, 현 중3을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아까 로드맵이랑 해서 시킨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을 이것뿐만 아니라 예비 고1 모의평가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모의평가 하잖아요. 중2랑 중3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일제식 고사를 주말에 모여서 하고 해설 강의를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부터 12월, 이제 1월, 2월에 2회씩 예비고1 모의평가를 봐요. 요거 난이도 조정을 참 제일 조심하고 있어요. 첫 시험은 어렵게 나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안 와요. 첫 시험엔 낚아서 쉽게 하고, 쉽게 하다가 중간에 한번 어렵게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낚아서, 그래서 맨 마지막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이왕 왔으니까 한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어쨌든 얘네들 일제식으로 내년에 미리 보는 중간고사 시험 보는 거를 날짜 지금 다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제 학원에서 이제 매달 방학 끝나면 1시간씩 잡아서 신청하시면 각 반 담임 선생님이 집중 상담을 좀 해드립니다. 코로나 때 못 썼고요. 코로나 끝나고 올해 3월부터는 했던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저도 되게 얻는 게 많아요. 애들에 대해서도 듣고 분당 동향에 대해서 어머님들한테 듣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끝났고요. 너무 긴 시간 동안. 근데 끝나가니까 끝난 건 아니고요. 끝나가고 있어요. 네. 이게 초등 설명이에요. 초등 설명에는 관심 있으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연산은 어떻게 하고 초등 수학에는 뭘 하고 넘어가야 중고등 수학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초등 설명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더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아직 제가 PPT를 만들지도 않았고 구상만 하고 있고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냥 제가 그동안 수학 가르치고 분당에서 시험 보게 하면서 첫 고등수학 시험 중간고사부터 고2 시험, 고3 시험, 수능까지 제가 이제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무슨 교재를 써서 어디까지 시켰을 때 어떻게 나와서 지금 현재 무슨 교재를 공부를 몇 번 하고 하는지를 다 수능 대비까지 다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어떻게 풀고 기출하는지. 하나하나 좀 지루할 거예요. 되게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기별로 다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퉁 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1학기 대비를 하고 여름방학 때 어떻게 보내서 2학기 시험 어떻게 대비하고 2학년 시험 가가지고는 2학년 시험은 뭐 자기랑 할 때 그걸 몇 번 어떻게 풀고 이런 거를 다 하나씩 다 풀어낼 생각이거든요. 관심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 나가면서 신청하시고 가셔도 돼요. 요거는 진짜 제가 처음 시도하는 설명인데 아직 작성하진 않았고 오늘 설명이 중요해서 이제 다음 주 중에 제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릿속엔 다 있어요. 뭐 하던 직업이니까. 네. 또 그렇게 돼 있고요. 다 끝났어요. 이제 저희 블로그에 이제 이렇게 기출 분석서부터 수능이랑 관련돼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블로그 보시고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이게 밴드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죠, 그죠? 구독자는 지금 현재 51명입니다. 고등수학 강의를 이제 차차 찍어서 올릴 생각이고요. 애들 시험 대비로 특강을 라이브로 밤에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 애들 어려운 거 풀어서 좀 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지난번 설명에 이제 유튜브, 개인 유튜브 말고 학원 유튜브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고교 선택 파이널 이제 일반고 가이드 설명회를 한 거고요. 네. 페이스북은 요새 아무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죠? 네. 지울까 생각 중이에요, 이제. 페이스북은. 인스타는 제가 좋아해서 했는데 이것도 잘 안 하시나 봐요, 요새.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소통하는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품권 추첨하고 끝내면 되겠죠? 네.